자, 우리 이번에 2강은요, 아파트 회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출발해야 될 거냐. 이 출발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가 과거부터 한 30년간 대한민국에 많은 단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회계라는 것이 뭐 누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번 단지가 생기면 이만큼 관리비 부과해야지 하면서 차근차근 생겼는 것이 90년대 중반에 이렇게 아주 확정된 틀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가 작거나 이렇게 되는 단지는 아직까지도 소장이 직접 장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경리가 없어서 또 더 나아가서 소장도 없이 주민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단지도 많죠. 특별히 그런 경우에 이제는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가 복식 부기가 있고 단식 부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단식 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아파트 회계를 처리하고 있는 단지가 있다면 이제 조금 바꿀 때가 됐습니다. 우리 단식 부기라는 것은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실은 예금 통장 갖고 주고받고 관리하기 때문에 얼마가 관리비 부과가 되었고 얼마가 들어왔고 이것이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 틀이 없습니다. 또 그런 단지 같은 경우는 한두 해가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가면 부과 내역서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모습으로 단지가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제 우리가 아파트 회계를 제대로 된 회계를 해보자라고 이러한 마당이라고 한다면 단식 부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복식 부기로 바꿔야 되고 우리가 아주 많은 단지 복식 부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복식 부기를 얼마만큼 공정하게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쉬운 모습으로 잘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틀로 우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부 정리의 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단식 부기를 하고 있는 단지가 한번 복식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복식 부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든 회계 처리가 차변 하나, 대변 하나, 대차는 균등하게 쭉쭉쭉쭉 진행되면서 이것들이 쭉 쌓이면서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복식 부기거든요. 근데 단식이란 뭐냐?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래? 이번에 관리비 얼마 부과했구나. 얼마 부과했구나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어요. 얼마 부과했구나. 그런데 통장을 보니까 돈이 몇 동 들어왔네. 들어온 것만 이렇게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금 이렇게 맞으면 맞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안 받은 세대의 미수관리비가 얼마인지 또 지금 퇴직금 같은 걸 만약에 부과했으면 그놈이 부과한 게 총 얼마인데 그중에 얼마를 썼는지 그게 돈으로 안 나타나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으로 단식 부기, 즉 예금을 갖고 관리하는 단식 부기를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정상적인 회계인 복식 부기로 바꿔줘야 된다. 그 바꾸는 틀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록 단식을 해봤지만 한번 풀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 단지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의 통장과 그때부터의 모든 부과했던 부과내역서의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통장에서의 수부를 따져서 정말 차근차근 한 건씩 한 건씩 다 정리해서 차변과 대변이 뭔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단식 부기를 하는 단지가 그러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단식을 복식으로 바꿔서 제대로 해보지 하고 하면 한 2, 3일 하면 지쳐서 못해요. 도저히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단식 부기를 복식으로 바꾸는 그 작업은 아주 정확한 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회계에서 말하는 비용과 효익의 차원에서 그건 거의 무망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것이 차변과 대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차변에 중요한 것은 돈, 또 중요한 것은 못 받은 돈, 미수관리비. 이게 소위 말하는 단식 같으면 체납관리비가 되겠죠. 그죠? 못 받은 세대에 대한 관리비. 이거 쫙 실사해서 끄집어내고 대변에는 혹시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 이런 충당금들을 부과했다가 쓰고 남은 돈들이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거,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입주할 때 돈을 받았던 관리비 예치금, 이런 것들을 먼저 딱 큰 틀로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몇 군데 걸어보는 겁니다. 아, 우리 관리비 가운데 승강기 유지비가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이번 달 거? 아, 이번에 뭐 전기료가 나왔는데 한전에 알아보니까 아이고 돈을 안 냈다 그러던데, 이러한 어떤 미지급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혹시나 우리 직원들 가운데 무슨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러한 특별하게 예수해야 될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본 거죠. 납부서를 가지고 체크해 봐서 예수금도 한번 찾아놓고, 이렇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찾아놓고는 그냥 대차를 맞추는 겁니다. 차변에 몇 가지 맞춰놓고, 나가서 보면 혹시 살아있는 공기구 비품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살아있는 거 찾아놓고, 대변에 살아있는 거 몇 가지 찾아놓고 나면 대차를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차이 나는 것은 전부 다 잉여금이다. 현재의 구조하에 잉여금 가운데 예비비 적립금이라는 좋은 계정이 있는데, 그 예비비 적립금으로 잉여금 가운데 많은 것을 처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일단 T를 마감을 합니다. 끝!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기회가 지나가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체납관리비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잘못 정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주고받을 돈들이 나타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예비비 적립금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한 석 달, 넉 달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는 단식에서 복식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틀을 혹시나 단식 부기를 채택하고 있으면 한번 지금 이 시점에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그럼 이제 복식 부기를 통해서 나오는 아파트 회계 재무제표는 뭐냐?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 회계에 대한 기준서 21호 또는 과거에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재무제표, 기업 회계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는 뭡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올해부터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5개입니다. 그럼 아파트 회계에서는 뭐가 재무제표냐? 아파트 회계는 그 목적이 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본변동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잉여금에 관한 처분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 만들 때도 요 세 가지만 기본 재무제표로 집어넣어 놓은 거죠. 자, 그럼 7페이지를 보시면 그러한 기본 재무제표가 나오기 위한 그러한 장부는 뭐가 있느냐? 그래 봤더니 각종의 전표를 통해서 이제 회계장부로 되는 보조장, 과거의 수기 시절에는요, 이 현금 출납장, 금전 출납부가 대단히 중요한 장부였습니다. 이제는 전산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금전 출납부의 그 용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우리가 결제제도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관리사무소는요, 단돈 5만 원짜리도 무조건 온라인 결제라고 전부 다 송금으로 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출납부가 오로지 소액 현금이라는 시제금의 관리,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축약된 그러한 장부로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니까 장부의 위상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자산 부채자본장, 손익장, 그리고 관리대장으로서 우리 유형자산에 관한 공기구 비품의 관리대장이나 아니면 급여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틀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반 장부에서 합장 또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산장부, 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회사 단지 같으면 총계정 원장은 일부러 그 출력을 안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대차, 대조표 항목을 한번 보시면 기본 항목이죠, 그죠? 자산장. 그래서 메뉴에서부터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성급, 저장, 가지급, 수선, 충당, 보증, 기타 쭉 나와 있죠. 감가상각 노기에까지. 부채자본장. 매입 채무라는 것은 우리가 유류를 떼는 그러한 그 단지일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적인 단지는 없습니다. 미지급, 예수, 가수, 각종 충당금 이런 것들이 있고, 자본에 가면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예비비 적립금, 정상적인 잉여금 처분을 하면 차익으로 넘어가는 2월 이익 잉여금은 일단 요 표에는 나타나지만 나중에 잉여금 처분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틀이 되게 됩니다. 자, 8페이지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보시면
크게 보면 일반 기업 회계에서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 관리비 수익이고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 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 도소매업이 아니니까 그냥 매출이라는 계정은 없이 관리비 수익 그리고 관리 비용 이렇게 내려오고 관리 비용 안에는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각종의 계정들 일반 관리비로부터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그다음에 연료비, 수선 유지비, 그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전기수도,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로 대항목이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회계를 잘 요리하고 잘 정리하는 단지일수록 관리외 수익과 관리의 비용, 관리가 아주 칼처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외 수익은 이자, 연체료, 승강기라든지 주차료,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특수하게 중요하지 않은 계정은 잡수익이 되겠죠. 관리의 비용은 각종의 그 잡지출에 관한 계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관리비 계정을 보면 통상 나타나는 일반 관리비 급여라든지 우리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다음 복리규정비, 피복비하고 각종의 계정들이 쭉 나타나는데 거기에 별표해 놓은 것은 정화조 청소가 정화조 오물수수료인데 정화조 청소나 보험료, 이 보험료 주택화재 보험료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죠. 대표 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 계정들은 이미 중분류로 갔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일반 관리비로 둬도 괜찮아요. 이미 중분류로 하는 것은 위탁관리 통합회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들은 일반 관리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9페이지에 있는 아파트 회계의 첫걸음. 그래서 전표나 분계함 종류를 맛을 봐보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회의 단지에서 지금 다 격리를 맡고 계셔서 아주 뭐 회계 처리 잘 하시면 이 강좌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회계 처리가 좀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붙어서 내가 소장으로 가기는 갔는데 아이고 뭐 전표가 뭔지 잘 가지고 실무를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 10분 정도 설명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9페이지를 보시면 1. 거래가 발생하고 전표를 기장한다 이랬습니다. 거래가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그 거래에 대해서는 항상 회계 증빙이 따라붙는 것이고요. 그 증빙은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나중에 감사가 피드백 작업을 거치게 되는 그러한 지출 증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증빙을 구비한 그러한 거래가 나타나면 이 거래는 이제는 전표를 통해서 회계의 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표란 어떤 게 있느냐? 뭐 전통적인 수기장부 시절에서는 전표 체제가 1, 3, 4 위식 전표란 여러 가지 체제가 있었는데 요즘 전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3위식으로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입금 전표라는 것은 색깔이 뭐 우리가 나가서 문방구에서 사게 되면 빨간색입니다. 출금 전표는 파란색이고 대체 전표는 까만색이다. 그래서 입금 전표라는 건 뭐냐? 입금이라는 것은 분계 자체가 차변 내전 따질 때 먼저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차변은 현금이에요. 그럼 전표라는 것 안에 일단 빨간색 전표를 보는 순간에 아 얘는 차변이 현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대변 계정만 쓰는 겁니다. 만약에 파란색 전표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대변은 출금이니까 현금이구나. 따라서 남는 계정은 하나 차변만 남아서 역시 계정은 차변만 쓰는 거죠. 그래서 입금 전표는 언제 쓸 거냐? 단지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입금 전표를 언제 씁니까? 입금 전표는요. 기껏해야 시재금, 은행에서 소액연금 10만 원, 30만 원 시재금을 인출할 때 그때 입금 전표 한번 쓰는 거죠. 그리고 혹시 다른 케이스에 입금 전표를 쓴다 그러면 이미 우리 단지는 현금 통제에 많은 문제,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입금 전표는 유일하게 소액 현금을 은행에서 찾을 때 그때 한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출금 전표는 수시로 쓰잖아요. 그 소액 현금을 쓸 때, 소액 현금을 쫙 써나갈 때 각종의 기관실, 전기실,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각종의 소소한 금액들이 나갈 때 곧바로 현금 지출 결제하면서 돈이 나가면 출금 전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계의 진면목은 바로 대체 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전표는 몇 건이 되지 않고 특별히 출금 전표는 소액의 지출만 있는 것이고
대체 전표가 이것이 진짜 회계인 것이죠. 그래서 대체 전표라는 것은 그야말로 분계를 차변과 대변을 통해서 정확한 복식 분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6월 15일 날 직원 모 씨가 결혼 축의금 5만 원 그래서 지출했습니다. 현금을 결혼 축의금으로 줬다. 그래 되면 요거 5만 원이니까 일단은 소액 현금 결제가 되겠죠. 따라서 출금 전표에다가 쓰되 계정에는 그냥 일반 관리비 복리후생비를 탁 적고 적요 안에 직원 아무개 씨의 결혼 축의금이다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금 전표를 보시면 우리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 과장 있으면 과장란이 있겠죠. 그다음 감사가 있고 회장이 있는데 원래 감사라는 직책은 이 결제 라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검증을 하지만 우리 아파트의 특성상 감사가 결제할 때 사인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 전표와 증빙에 대한 피드백을 하라. 이러한 강제를 두기 위해서 요 전표란에 감사란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란을 별도로 둬도 좋고 우리처럼 이렇게 넣어둬도 감사에 대한 우리 검증의 강제가 이루어져서 이 출금에 대한 소위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감사가 누굽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해관계자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분이 관리주체가 썼던 돈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맞구나 하고 검증해 줬으니까 내부적인 검증은 다 끝난 겁니다. 대단히 좋은 그러한 지출의 결제에 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민돼 보면 시제금 인출이다. 관리사무소에서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큰 단지는 제가 시제금 100만 원 한 번 인출하는 그런 단지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주로 10, 20, 30, 40, 50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면 이제는 예금이 대변으로 빠지고 입금 전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비용의 지출, 일반적인 많은 그 케이스에서 전기수도 청소비 납부일이 됐어요. 그때 이제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샥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수도 청소라는 것은 물론 청소 용역비는 그 달의 용역비가 그 달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다음 달에 나간다고 하면 그 전 달에 다 매월 말일자에 차변의 청소비, 대변의 미지급금, 차변의 수도료, 대변의 미지급금, 차변의 청소비, 대변의 미지급금 적어놨던 그 미지급금이 그 다음 달 언젠가 납기가 돼서 나갈 때 다시 그놈이 차변으로 빠지면서 송금 수수료 포함해서 예금이 인출이 되는 그런 분계가 이 대체 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아파트 회계 작품이라고 해놨죠. 참 아름다운 계정이 되겠습니다. 선급비용과 중단금. 바로 요 계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친다 그러면 요 강의는 안 듣는 것만 못한 거죠. 이건 아파트 회계는 100점짜리고 기업 회계는 0점짜리다.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회계 이론하고 접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회계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계정은 아파트 회계에서는 100점짜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을 잘 요리해서 우리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선급 비용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돈을 먼저 관리소에서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 일정 기간 동안 균등 부과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 지금 보험료를 예를 들어 놨는데 이 보험료는 아주 기업 회계에서도 정당한 선급 비용입니다. 그러나 꼭 보험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수선 유지비가 나갔는데 100만 원이 나갔다. 이번에 100만 원을 다 수선 유지비로 기업 회계에서 말하는 지출 시점의 발생 주기에 따라서 100만 원 처리해버리면 이번에 사는 사람이 100만 원을 다 물잖아요.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서 하기 위해서는 선급 비용 처리해놨다가 6달 동안 쪼개서 준다거나 이런 모습의 어떤 그 테크닉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선부가 후지출이라는 것은 실은 원래는요 부채성 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 원인이 발생했지만 나중에 돈이 나갈 걸 대비해서 지금 관리비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의 충당금이죠.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충당금, 상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또 중요한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의 충당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본 충당금만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나머지 요 책에 보시면 피복 충당금, 회계감사 충당금 별게 다 있는데 물론 단지마다 복지 충당금, 어떤 데는 월차 충당금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것은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죠. 아파트 회계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기본 틀만 갖고 우리가 충당금을 매달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나중에 실제로 쓸 필요가 있을 때 그 충당금을 차변으로 틀어서
대변으로 예금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인건비 성격의 충당금, 그래서 상여, 연차, 퇴직 이 세 가지가 있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경비 성격의 충당금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충당금, 이 충당금에 대해서는 그 충당금을 부과를 하면서 우리가 그 달에 예를 들어 회계감사 충당금이다 그러면 1년 동안 회계감사비를 쭉 적립을 해놨다가 실제로 감사받을 때 충당금을 쓰는 이런 구조가 될 거고, 상여 충당금이다 그러면 요즘 뭐 상여금이 그냥 이렇게 연봉 개념 비슷하게 돼서 매달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원래 아파트 회계는 원래 전통적인 아파트의 그 상여금의 지급 방식은요, 그냥 짝수월해 주거나 홀수월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원래 주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두 달에 한 번 상여금을 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상여 충당금으로 상여금을 묶어놨다가 부과는 매달 하고, 묶어놨다가 그놈을 상여금 줄 때 충당금을 틀어 쓰는 그런 구조의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결산 업무. 우리가 결산 업무는 또 어느 한참 뒤에 가면 또 심도 있게 다루게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결산 업무라는 것은, 결산은 장부를 마감해서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만약에 운영하고 회사를 관리한다 그러면 결산은 언제 할까요? 뭐 웬만한 회사는요, 결산은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왜? 세금 내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데는 이제 뭐 1년에 2번쯤 하죠. 반기라고 해서 6월 말 한번 잘라서 결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아주 좀 큰 데는 분기별로도 하고, 뭐 진짜 뭐 대형 법인은 매달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죠? 1년 동안 계속 전표 입력하고 그냥 쭉쭉 이렇게 편안하게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세금 낼 때 되면 바짝 해가지고 한번 결산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아파트는 어때요? 우리 아파트는 결산만 갖고 따지면 어떤 업종보다도 가장 뛰어난 업종입니다. 왜? 매달 하니까. 매달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회계에서 우리 경비가 들어오면 첫 달은 잘 몰라서 아이고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한 달만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양반은 그 단지의 도사가 됩니다. 왜? 똑같으니까 뭐. 한 번 월차기 결산 해보면 노상 같은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만큼 회계도 쉽지만 계정도 쉽고 그렇지만 결산 업무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결산 업무지만 매달 결산을 수행한다는 것 그 자체를 보면 우리 아파트에게는 정말 아주 깨끗하고 공정한 그러한 회계의 업종별 회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래서 그 결산을 할 때는 과연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오기 바로 전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 지금 11쪽에 있듯이 합계잔액 시산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것은 맨 위에 자산부터 쫙 우리 대차도지표의 계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밑으로 관리수익, 관리비용 쭉 돼서 양자가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복식 부기로 해서 차변, 대변, 차변돼서 노상 같은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차변, 대변의 합자는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딱 들어맞게 되면 중간을 가위로 쫙 자르면 밑부분에서 대차대조표, 아랫부분에서 손익계산서. 각각을 잘랐을 때는 조금씩 차변, 대변이 기우뚱 안 맞아요. 그 안 맞는 기우뚱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달의 월차 손익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이 되나 당월의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그러한 틀이 바로 이 합계잔액 시산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